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자연 환경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읽는 건 제가 하고 답변은 선생님이 하세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걸 통해서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는 이제 건강 그러면 개인의 건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으로는 건강이 됐다가 이제는 우리의 건강은 우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인간들이 행동을 잘 하면 우주 전체가 건강해진다 라는 것을 일부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게 더 많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활동이 중단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가 맑아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사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동 국가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이고 공기의 질로 따지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공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의 행동 양식은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항상 자기 결단을 통해서 행동 양식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공생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크리티컬한 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의 그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다가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고 기후 재난, 비상사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어떤 삶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면은 어떤 공생의 길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지독한 어떤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이제 멸종하는 사태도 생길 수가 있다. 이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해 왔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 교육만 그런 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대학에서 필수로 환경 과목을 개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거, 당장 뭐죠?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이렇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걸 몰랐죠. 여태까지는 뭐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도 무슨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이 정도는 뭐 가다가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절대 괜찮아지지 않고 급기야는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정말 must. 그야말로 절박한 하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그 용기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슈퍼마켓에 이런 커다란 그 용기가 있어서 그 일일이 가서 자기 용기가 짜가지고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분리수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거 안 쓰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무튼 개인들이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라든지 정치권 또 기업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뭐 기업은 망할 것이고 정치는 정권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세계 생산되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 그러는 것들도 정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거주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동산 업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만 해도 이제 자연이나 전원에 대한 일단 향수가 있다는 거죠, 노스텔지어가. 근데 지금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전혀 없다. 아파트가 자기의 삶의 공간이고 자기의 미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거주 문화를 갖고 있는 한은 자연에 대한 어떤 미학적 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좋은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면 그건 그냥 하나의 강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만 하더라도 상당히 전원적인 삶이 어려서부터 익숙해 있고 전원에 대한 체험이 있고 자연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가라는 것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교육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만 살다가 환경보호 시험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게 체화돼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거주 문화는 이제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점차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거주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환경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어떤 실천하는 행위로 가지 않거든요. 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미학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되고 그런 미학적인 경험을 바탕이 돼야만이 그게 어떤 윤리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뭐 자연을 지키자 보호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서 흙을 만져보고 정말 새소리를 들어보고 물소리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느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꾼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아니면 이게 좀 더 비싸고 뭐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기업의 물건들을 우리가 사고 이용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하지 않으면 이쪽 기업은 망하는 거고 이용하는 기업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 있는 어떤 소비 산림꾼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먹방 같은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먹방을 그냥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식문화를 바꿔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즐기면서도 소위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을 현명하게 찾아내는 그런 그 새로운 먹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블루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죠. 고립돼서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고독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통해서 이 고독의 상황을 맞이해서 자기 성찰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인간과 어떤 자연의 어떤 공생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그 공생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현대적인 그런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그 반생태적이고 적이고 환경 파괴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아예 제가 먹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면은 고기 소비를 점차 줄일 수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수요가 줄면은 공급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전업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겠죠. 유전공학 같은 것이 틀림없이 이제 자연에 개입을 해서 자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느 한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조작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이렇게 그 가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가공의 적정 수준이 어디냐 이거를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량 생산, 대량 공급, 대량 소비 여기에만 매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적정 수준을 찾고 만약 적정 수준을 찾았다면 그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문화는 무엇이 돼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사회 문화를 지켜낼 수 있는 법, 제도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GMO 푸드가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말하는 안정성 밖에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무슨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GMO 푸드를 먹어도 어떤 갑작스러운 이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제 GMO 푸드는 몇십 년 후에 어떻게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가. 그건 이제 그래서 GMO 푸드를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과학 기술을 그야말로 생산의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에 대한 치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전과 GMO 같은 것도 곡물의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을 해서 뭐 금요일 공제를 위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다만 그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사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치유적인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음식물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접근해 봤느냐, 그런 걸 한번 그 소위 유전공학 하는 사람들하고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유전자 제품을 만들어내는 큰 어떤 회사들이 결국은 그것도 어떤 굉장히 그 기업적인 탐욕이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 가치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이 자본과 융합이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과 자본이 융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정치가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하고 권력하고 어떻게 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융합의 최적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태로 나가면 못 살아 있지. 이 상태로 나가면 틀림없이 못 살아. 그래서 자네들이 불쌍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말을 쓰죠. 스마트 시티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 굉장히 맨날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가 무슨 뭐 센서 달리고 뭐 안면 인식 기술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스마트 시티즌들이 필요하다. 그 민주 정치가 좋은 게 바로 그거죠. 스마트 시티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연대할 수 있다. 좋은 방향으로.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서 기후변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기후변화 인액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이제 큰 거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던데 제가 아주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나도 이런 프로를 하게 돼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 자신이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냥 막연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뭐 인문학이니까 늘 어떤 시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또 되짚어 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정말 역사적인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담 형식의 이런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섰는데, 역시 그 이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정말 얘기가 이렇게 잘 술술 잘 이렇게 풀려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너무 시청률 떨어질 것 같은데? 시청률? 아니 우리는 시청률에 우리는 상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